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남한의 역순들한테 공업부 사주를 좀 봐달라. 김정남의 과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또 여권과 SNS 전부 다 자신은 김철이라 그랬는데 뭐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이세영 기자 장성택 물어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 표정, 긴장된 표정을 봤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 주간 경향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남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네요. 네,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그 한 재단이죠. 남북 그 어떤 교류나 이런 활동에 좀 관여됐던 재단인데 여기와 접촉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에서도 사실 장성택 자신의 고모부죠. 고모부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모부 회갑, 생일 얘기를 하면서 고모부에게 주고 싶은 선물 얘기도 했고 네. 또 여기서 고모부의 사주 관련된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접촉하고 그럴 정도로 자유분방했습니까, 김정남이? 그렇죠. 김정남은 뭐 일본 기자들을 만난다거나 또 이렇게 한국 기자들을 만나는데 상당히 좀 꼬리낌이 없었다. 물론 뭐 한국 기자들은 일본 기자보다는 좀 경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네. 이제 저렇게 장성택에게 한복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한복이 무려 가격이 뭐 한 5,000불, 한 5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비싼 한복인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북한의 신랑들이 과거에는 남자는 한복을 입지 않았는데 지금은 장가가는 신랑들이 한복을 많이 입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다 많이 주문한다.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 아마 그 시초가 김정남이와 장성택이가 아닌가. 아마 장성택은 뭐 김정은에게 계속 김정남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보훈의 차원에서 아마 멋있는 한복을 하나 보내드리고 또 점수를 따려고 저렇게 이제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김정남도 이제 돈을 벌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애는 바둥바둥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왔던 얘기를 보면 계속 위조 여권 갖고 다닌다는데 이정훈 편집위원 오셨거든요.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늘 예전에 뭐 도미니카 여권 갖고 있고 이번엔 또 어느 나라 여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쭉 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활동인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공항에서 저 여권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김철이라는 이름을 썼군요. 네, 저 사람들은 다 가명을 쓸 겁니다. 네. 근데 저 여권이 지금 평양으로 돼 있네요. 평양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북한 여권이라 뭐 남의 나라를 위조한 건 아니지만 북한 거에서 가짜로 하나 만들었겠죠. 북한에서 우리도 국정원 직원들 화이트로 나갈 때, 네. 또 블랙으로 나갈 때 저런 가명을 쓰는 거는 걸 할 수 있죠. 그 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저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면은 유엔 지난번 왜 북한이 핵실험하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제재하라. 그 대상이면 걸리겠죠. 구체적으로 걸리는데 저건 대상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저런 이름이 어떤 뭐 국제 범죄에 관여돼 있다는 첩보가 있으면 할 텐데 아니니까 그냥 한 거고요. 다 알면서 허용을 해준 거죠. 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계속 도미니카 보겠습니다. 네, 여권이 걸렸었죠. 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마카오로 가는 건데 이제 현재 아들은 저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보스니아 쪽에서 유럽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은 프랑스에서 다녔는데 지금 현재 마카오에 머물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영상 보시면 이 청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김한솔 씨,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장면 기억나네요. Naša ekipa snimila prije nekih pola sata dok je objedovao u jednom od internata koledža Ujedinjenog svijeta.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뒷모습인데요. 후처의 아들로 돼 있죠. 네. 아마 저 친구도 지금 신변이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김철이라는 이름은 SNS도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아마 김정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일본 도쿄 신문에 네. 5호자 만미자 오미 기자인데 네. 우리 막 발음하면 고미 기자입니다. 그 친구가 저 친구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인가? 뭐 그런 책을 썼죠. 책을 썼었죠. 저도 그 책을 그 전에 읽어봤습니다. 근데 별 내용은 없고 쭉 이렇게 뭐 이메일이니까 편하게 쓴 건데 저는 아마 지금 고미 기자가 나름대로 무슨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한국에 떠난 것 같은데 좀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안철수 소장님. 예전에 디즈니랜드 갈 때 처음으로 가짜 여권 나왔던 건지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눈밖에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눈밖에 나면서 아마
그때 이제 이미 후계자의 링우에서 던져졌다. 케이오패 당했다. 그걸로써 김정남이 후계자는 완전히 이제 없었던 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때 뭐 그 후담이 이제 이것은 고영희가 정보기관에 외국 정보기관에 흘려서 김정남을 잡기 위한 하나의 모략이었다. 이런 소문까지 난 거 보면은 고영희가 계속 김정남이 아직도 그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디즈니랜드 입국과 그 당시 공항에서의 체포 장면을 언론에 대서특필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김정남은 더 이상 살아날 그 어떤 여력도 없었고 고영희의 자녀들 김종철, 정은, 김유정 쪽으로 이제 확 쏠렸는데 뭐 장남인 김종철은 호르몬 과다 분비증으로 또 탈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차선책인 이제 네. 김정은이가 선택되었는데 뭐 후지모토 겐지에 따르더라도 김정은은 상당히 성격이 좀 포악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김정은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보였고 그런 문제를 이제 이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뭐 김정은으로서 대세가 굳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국가정보원 아침에 국회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실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 서너 시간 만에 파악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국정원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네. 사건 발생한 그저께죠. 그저께 오전 9시에 사건 터졌는데 국정원에서는 3, 4시간 후에는 우리도 사전 인지를 다 하고 있었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 문의가 왔지만 보안 유지나 정확한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추후에 결국에는 확인을 하고 또 인정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라고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파견관이 말레이시아에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국정원 직원이 네. 말레이시아에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네. 그 국정원하고 말레이시아 정보기관하고 네. 정보 교류를 합니다. 네. 굉장히 긴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국정원에 통보를 했을 거로 봅니다. 네. 그 김정남에 대해서는요. 그 전에 도미니카 여권 지금 나오는데 저거 일본서 걸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보기관이 저 친구의 학생 때 얼굴을 어릴 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요원들이 가서 찍으려고 하면 북한 경호원들이 막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 한 우리 공자원이죠. 관광객 보고 내가 제 보모인데 네. 제가 날 싫어해서 내가 뒤로 갈 테니까 내가 잘 케어한 거 좀 찍어주면 내가 제 부모한테 보내면 내가 인정받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찍으니까 경호원들이 안 막아서 얼굴을 찍었죠. 찍은 다음에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요원들한테 퍼뜨리면 네. 그 얼굴 갖고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도 제시해가지고 이름도 알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출입국 기록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에 갈 때는 저 친구가 쓰는 위조 요건, 도미니카는 완전 위조 요건이에요. 그걸 쭉 다 알고 있었고 그때 우리 그때는 안기부인가요? 저 친구가 후계자가 아니구나 하는 이미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안기부 납치 올 수 있죠. 네. 근데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따라서 일본하고 정보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귀중한 정보를 얻고 이걸 흘려주는 거죠. 그때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하고 북한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딱 오니까 일본 경찰이 딱 잡아서 공개를 하면서 망신을 주면서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미 김정남은 탈락이 된 겁니다. 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다음부터 계속 겉돌면서 지금 뭐 살다가 이제 불행을 당했는데 뭐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럼 김정원 교수님. 일단 도미니카, 좀 너무 커 보이는데, 일단 도미니카 국적자란 여권 만들고 참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방시용, 뭐 중국 이름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전에는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북한 내에서 이제 김일성이 볼 때 아주 눈밖에 날 만한 사안이 돼버렸는데, 그 이전에는 김정남이 후계 구도에는 올라와 있었습니까? 후계 구도라기보다는 네. 후계란 자체가 없었죠. 왜냐하면 네. 김정일이가 젊었기 때문에 네. 워낙 젊었으니까 후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다만 첫 번째 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고영희 자식들한테 애정이 가기 전에는 네. 적어도 20세기까지는 김정남이도 그래도 후계 선상에 있다고 봐야 됐습니다. 근데 네. 21세기 들어와가지고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고영희 자식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도
원래 김정일이 자기가 아버지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세습은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고부적인 반응이었고, 그래서 한때 뭐 고영희도 우상호하고 하려다 다 김정일한테 제지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이재강만은 그 조직 지도부 제1부장만은 고영희 쪽의 자녀를 세습하는 쪽으로 대안을 내세웠고, 그 반면에 이제 김정남은 김일성이가 알고 있는 손자 아닙니까? 네. 갖다 데려다가 뭐 무릎에 앉히기도 하고 뭐 노릇dom시해놓고 왕이 왔는데 김정남이가 운대니까 뭐 막 뛰쳐가서 뭐 코 닦아주고 이랬는데, 반면에 김정은이나 김정철, 김여정은 김일성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진도 한 장도 못 찍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볼 때 결국 김일성이 살아 있었더라면 뭐 당연히 김정남으로 장자 계승론으로 가겠지만, 김일성은 일찍이 94년에 죽었고, 네. 김정일 역시도 마지막까지도 세습은 별로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2008년에 뇌 스트로크로 쓰러지다 보니까 네. 갑자기 뭐 대안은 없고, 그래서 아마 김정은을 내세우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그것은 또 고영희에서 이미 착실히 준비되어 온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남, 이복 형제죠. 첫째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이 있는데 이 삼형제 중에 김정은이 선택된 것, 결정은 역시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이 했을 것 같은데, 왜, 무엇이, 뭐 그런 이유 같은 걸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대통령께 여러 번 보고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김정남이니 네. 김정철이 이렇게 얘기할 때 김정은이가 확실하다라는 네. 확신을 가지고 벌써 2004년 정도 되면 벌써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4년 시점에 이미 김정은으로 다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게, 김정철이가 그 성격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네.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여성화됐고, 약간 여성 호르몬 문제가 있다는 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을 해서 네. 여성 호르몬이 너무 나와가지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네. 목소리가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 치료를 받습니다. 네. 마약 중독이 돼서 마약 치료를 받고 하는 게 네. 프랑스 이런 데 가서 이제 마약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네. 후계 경쟁에서 아버지가 쟤는 계집애 같아서 안 돼 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마약 치료를 받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가슴이 나오고 목소리가 바뀐 김정철 둘째 아들은 쟤는 계집애 같아서 안 돼라고 배제했다. 그래서 벌써 2004년쯤 되면 벌써 김정은이다라고 벌써 내락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나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죠. 조선시대도 보면 왜 여러 왕자 가운데 하나가 세자로 책봉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자, 북한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국제부의 이세영 기자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